소화불량은 그냥 생활인 것 같아요. 소화 안 되면 토하면 속이 좀 편해.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한국인의 국민질환 위장병. 더부룩함과 메스꺼움 등이 단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소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는 밥통을 지켜라. 밥 없이는 살아도 없이는 못 살아요. 맛있잖아 그게. 1군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맛있게 즐겼던 이것. 위암 부르는 1등 공신. 위장 속에 있다면 정상 점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의 위를 튼튼하게 지켜줄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한 잔. 위 건강을 지켜라. 마시고 나니까 내려가는데. 위에 좋다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뭐? 오늘도 똑똑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들이 나오셨어요. 스포츠 패밀리입니다. 먼저 유하나 씨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왔어요. 네. 오. 남편이 대전에 있는 야구팀에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몸신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만사 제쳐두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그런가 하면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조준호 씨가 나오셨어요. 메달리스트. 와. 이게 사실 유도라고 하면요. 손 이 힘, 잡는 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 이게 한번 일로 줘보세요. 이게 딱 이렇게 딱 잡으면 상대방이 벌써 고통을 느껴야 돼. 그 도복의 이 옷소매를 딱 잡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꼼짝 못 지금 느낌이 어때요? 저. 잡은지 몰랐어요. 잡은지 몰랐어요. 잡아봐 한번. 잡을게요. 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해. 유도는 정말 그죠? 끼부터 다르죠? 시작해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유도는 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맞아. 합니다. 예. 네. 지금도 눈빛이 점잖고. 살아 있어요. 오늘 뭐 그런 때보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혼자 먹는 혼밥. 뭐 요즘 혼밥종 많잖아요. 그리고 달고 짠맛, 이 단짠 맛의 열풍이 20대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것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지도록 그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협심증, 고혈압 등의 심장 질환, 또 관절염이 있는 분, 이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관절염이 있는 분도 이것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또 암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뭐 전 연령층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는 모두가 갖고 있는 국민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한국인의 만성 질환 위장병이에요. 예, 주제 밥통을 지켜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준호 씨는 어떠세요? 위 건강. 제가 유일하게 자신 없는 게 위거든요. 오호. 선수 시절 때는 감량 때문에 혹사당하고 사회 나와서는 이 술 때문에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일 위가 걱정이 많은데 오늘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사람이다. 저는 사실 20살쯤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40대 위를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때부터 신경을 쓰려고 해도 술자리도 많고 혼자 살다 보니까 네? 밥도 규칙적으로 못 먹고 젊을 때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남편이 집에 없다 보니까 혼밥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그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밥을 먹어야 돼서 매일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먹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오늘 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위가 아파서 고생했던 분들, 뭐 위에 탈이 나서 병원 찾으셨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게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오 박사님.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죠. 뭐 더부룩하다, 쓰리다, 뭐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트림이 난다,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아유 이거 뭐 별거겠어 그러면서 소화제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너무 흔한 증상들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위가 보내는 증상을 그냥 간과하면 나중에는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우선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좀 놀래 보시죠, 한번. 지금 이 사진은 이 내시경을 통해서 본 진행형 위암 사진이거든요. 아주 완전히 많이 진행된 위암인데요. 위염, 위궤양, 위암 이런 질병들은 사실 증상들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게 위암으로 발전을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2015년 우리나라의 암 발생 환자가 약 21만 5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위암 환자가 2만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위암 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의 숫자예요, 사실은. 위염 같은 증상, 위에서 나타내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험이 씨앗이 아, 무섭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을 괴롭히는 이 위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몸신 주치의 모셨거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현대인의 건강에 켜진 적신호 위장병. 위의 경고를 무시하다 위암까지 부른다. 당신의 위 건강 지켜줄 오늘의 몸신 주치.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효성.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효성입니다. 네, 씩씩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들고 나오신 게 이게 위 모형인가요? 네, 아. 위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음식을 삼키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첫 번째 장기가 바로 위입니다. 네.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 J자 모양의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으로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넓고요. 배의 왼쪽 윗부분인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의 크기는요. 어디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겠습니까? 시작부터 주먹 쥐고. 네, 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먹 2개의 크기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위가 팽창하는데 1.5리터에서 많게는 2리터까지 음식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2리터까지 음식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위는 요만한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만한 물병 하나로까지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위 안에 그렇게 커진 위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아니 그래서 뭐 음식 잔뜩 먹으면 배가 불룩해지는 게 이제 그거군요. 맞아. 약간 윗배 쪽이. 흥청을 해서. 맞아. 네. 그냥 음식물을 우리가 소화시켜준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섭취된 음식물들이 일시 저장되고 위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위 운동이 진행되고 소화액이 포함된 유액 분비를 통해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식도, 위, 소장, 대장의 소화기관을 거치게 되는데요. 입에서 식도를 거치고 위까지 내려가는 데는 약 7초가 걸립니다. 나는 쑥 내려가던데 7초나 걸려. 평균 3, 4시간에서 최고 6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게 되고 오래 머무네요. 네. 다음에 소장에서는 약 8시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약 10시간 정도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음식물들이 최종적으로 소화되는 데까지는 약 24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아, 지루하구나. 세상에 오래 먹을 걸린다. 하루 종일 그 속에 있네. 이때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위 근육들에 의해서 서로 섞이고 잘게 부서져 죽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죽 상태의 음식물이 위의 저장 기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음식물은 유문의 조절에 의해서 조금씩 십이지장 쪽으로 넘어가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위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어 포만감, 팽만감 이러한 소화불량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위장질환인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네, 자, 그 2015년에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무려 60만 명입니다. 특히 20대 환자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제가 통계를 5년간 조사를 해봤는데 20대 소화불량 환자의 증가 수치는 12.5%나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8.8% 그리고 30대 2.5%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뭐 20대는 뭘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20대 20대 소화불량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학업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업의 큰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학업 취업. 아니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소화불량은 그냥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냥 그런 거가 생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일을 해서 그런지 음식을 왜 규칙적으로 아침이다 점심이다 못 먹어서 그런지 늘 먹고 나도 왜 소화가 개운하게 확 되는 법이 없고 뭔지 모르게 왜 더부룩한 거 있잖아요. 뭔가 계속 먹어서 그득한 게. 근데도 자꾸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나이가 갈수록 더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오 박사님, 진짜. 좀 아주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먹어도 배고픈 건 그 위장병 아닙니까? 그건 정신병이죠. 그건 정신병이죠. 너무 이제 신기한 게 이렇게 뭔가 많이 드시면 뭔가 체한 것도 같고 더부룩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소화불량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 이거. 그래 이거. 아니, 건강검진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소화불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상복부 자결근과 흉부 이질감인데요. 이때 함께 나타나는 더부룩함과 구토, 메스꺼움 등이 소화불량을 증상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단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자, 보시면 위와 식도 사이에는 위 속의 이제 내용물들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조임새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네, 관략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관략근이 노화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화가 되면 위산이 든 음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위액과 음식물들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네. 역류성이라고. 리얼하네. 보시면 왼쪽 사진에는 식도와 점막, 위 점막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인데요. 그러네요. 완전히 다르군요. 그 표면이. 네. 자, 오른쪽 식도에서는 보시면 세로주름을 따라서 점막 균열이 일부 보이게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식도염의 증거가 되는 병변입니다. 이렇게 식도염의 증거가 되는 병변입니다. 사실 이렇게 막 음식이 올라온다 해서 타고 쓰린 듯한 막 이런 장열감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네, 타는 듯한 고통의 바로 이런 원인은 위산 때문인데요. 소화와 살균을 담당하는 위산은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위산이 이제 위 안에서는 점액질의 보호로 인해서 위벽이 손상이 되지 않지만 식도 점막에는 그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위산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위산의 산도는 1.5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지금 산도를 이렇게 보여주 색깔 변화가 있는 거죠. 예. 1.5 위산하고 비슷한 산도다. 염산이랑 위산이. 염산에 달걀을 투하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자, 뭔가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기포가 이렇게 달걀 껍데기에 생기기 시작하였고 저렇게 순식간에 녹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녹네요.
뭘까요?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달걀 껍데기가 완전히 녹아서 일부 딱딱하게 굳어있는 달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15분밖에 안 지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도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위산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 식도를 상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15분 남아야 먹이면 유하나 씨 실감 나죠? 너무 놀랐어요. 그 왜 저희 소화 안 되면 친구들끼리 야 그냥 토하면 속이 좀 편해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위산이 그걸 타고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지금 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인데 왜 많이 먹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좀 토해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막 목이나 이런 데가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세상에 저게 달걀 껍질을 녹일 정도의 저런 강도니 내 목이 얼마나 세상에 그거 탔겠어요. 그러고 나면 목소리도 변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그런 짓 그러면 안 해야 되겠. 난 손가락으로 찔러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위산 때문에 그런 거네. 맞습니다. 치아도 녹아가지고 치아에도 이상한 느낌이 네, 나요. 맞아요. 막 목이 너무 꺼끌꺼끌해지죠. 아파서. 경험들이 많으시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 음식 문제가 아니라 또 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술 먹고 그뿐만이 아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저 위산은 쇠도 녹여버려요.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웃기게 생각하죠. 산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데 떨어뜨리면 이게 다 새카맣게 타버리고요. 여러분의 피부도 다 타고 쇠도 녹아버린다니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죠.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은 모양이 바뀌었죠. 저게 뭐냐면 식도 점막은 원래 저런 색깔이 아닌데 이 위산의 자극에 의해서 자꾸 변형이 되면서 저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저걸 발해식도라고 합니다. 이 발해식도가 왜 위험하냐? 저게 자극이 돼서 바뀐 거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암으로 발병. 암으로 발병. 그럼 그렇기 식도암이 때문에. 되나요? 그렇죠. 식도암은 위암보다도 더 고통스러워요.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넘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점점 무서워지네. 위산 역류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는 그런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 먹는 생활 습관입니다. 저 완전 빨리 먹는데. 예, 빨리 먹는 식습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빨리 먹는 식습관이 위산의 역류의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690kcal면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 정도의 한 끼,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죠. 이 식사를 5분 이내에 좀 빨리 먹는 그룹, 그리고 30분 정도 천천히 먹는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5분 이내 빨리 먹는 그룹들이 위산의 역류 위험이 50%가량이나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말이죠. 저는 5분 이내에 식사가 끝나요. 아니 짜장면은 특별히 또 빨리 드시더라고요. 이 짜장면은 섞는 시간이 길지. 그렇죠. 이거는 갖다 대고 나는 냉면을 그걸 왜 끊는지를 모르겠어. 넣고 가만히 가거든요. 아니, 뭐 이상한 눈으로 짜장면을 보세요. 같이 먹어봤는데 전 처음 봤어요. 짜장면을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마시더라고요. 맛있. 저도 한 달에 반 이상은 서서 밥을 먹어요. 어? 왜 너무 급하니까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인덕션 위에 있는 그냥 냄비채로 서서 먹거나 너무 그런 시간이 그래. 그러면 5분 만에 끝나는 거죠, 늘. 저는 일부러 빨리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빨리 먹는 만큼 많이 쉴 수 있으니까. 어떡해. 의사 선생님들도 빨리 먹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 환자를 빨리 봐야 되니까. 그렇다. 보통 그 이용식 선생님 짜장면 먹는 시간에 대부분 식사가 끝납니다. 저 아나운서들도 빨리 먹어요. 왜냐하면 시간마다 뉴스를 하고 생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천천히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빨리 먹어요. 배우들도 빨리 먹어요. 사람 다 빨리 먹는다는 배우들도 빨리 먹죠. 그렇죠, 예. 빨리 하고 역시 심지어는 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거죠. 예. 기자들도 빨리 예.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제 빨리 먹는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고백은 하셨으니까 알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 촬영을 했죠, 저희가. 네. 아, 옴신 가족들의 밥 먹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촬영을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저의 저녁 만찬이 시작되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죠. 식사하겠습니다. 배고파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뭐 저 채소들도 많이 보이고 아주 좋은 밥상인 것 같은데요. 생선도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저거 촬영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영광영광영 그 조래 영광영광영 그 조래 영 혼자 있으시면 안 그러실 텐데 목은 역시 자 보겠습니다. 쉽게 드셔야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먹었어. 감사. 몇 숟가락 잡수? 뭐라고요? 아니 몇 숟가락 잡수? 뭐라고요? 아니 지금 화면에 진짜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속도로 먹은 거예요. 이게 좀 걱정스러우시죠? 네, 너무 빠른 빠른 속도입니다. 거죠. 야 다음 분 보겠습니다. 누구실까요? 아 예. 조준호 관장님 국하고 저건 금방이지 뭐. 순대는 좀 식어야 되는데. 야 벌써 뜨거운 순댓국을 3kg 끝나는 거야? 아니 이거 빨리 먹기 대회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 빨리 먹기 대회가 아니거든요. 아, 요게 끝나는 거야. 어떻게 평상시 뜨거울 텐데. 속도였습니까? 아니면 아, 저는 은퇴하고 지금 저게 좀 느려진 거예요. 네,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느려진 게 이 정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시간 많이 걸렸다고. 아, 항상 1등 하고 싶었는데. 졌어요. 예, 저희가 빨리 먹는 식습관이 문제다. 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4분 58초. 예, 1등은 아니시네요. 네, 다음 분 볼까요? 닭죽. 닭죽. 이완아 씨. 닭죽. 아 반찬이 저 옆에 있구나. 아유, 맛있죠. 닭죽. 네. 아유, 닭죽 맛있. 애들도 잘 먹어요. 저거. 네. 어이구. 그래, 죽 한 그릇 뚝딱 하는데. 이렇게 긁는다. 아유. 4분 15초. 아, 많이 했네요, 오늘. 그래도 이날은 앉아서 드셨네요. 앉아서 먹고 남편한테는 진짜 한 7첩에서 10첩을 차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싹싹 긁어서 비빔밥을 해먹는 건 항상 저. 그리고 애들 닭 주고 나는 그 저기 말아서 죽을 먹거나 항상 그런 식이니까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우리도 먹으면서 아 천천히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 뇌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속도가 맞아요. 이게 해갖고 맞아요. 그게- 나중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해요. 저도 사실 노력은 해봤어요. 이렇게 어떤 프로 보니까 아이유 씨가 너무 밥을 입을 딱 닫고 오물오물 엄청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서 따라 해봐도 안 돼요. 2번만 씹으면 이미 넘어가지. 넘어가요. 2번만 씹으면 이미 넘어가지. 넘어가요. 안 돼요. 저도 노력은 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3분, 4분에 드신 분들은 씹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이 빠른 경우에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안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뭘로 보이시나요? 양배추. 양배추. 진짜 양배추인가요? 저 음식물인가요, 설마? 죽인가? 네, 얼마나 안 씻고 음식물입니다. 넘겼으면. 바로 나물입니다. 바로 나물입니다. 당시 환자는 수일 전부터 시작된 소화불량과 식도염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시경 검사 결과로
소화되지 않은 나물들이 봉처럼 딱딱하게 뭉쳐서 위 안에 안쪽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할 때는 좀 위를 비우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수일이 지났는데도 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저분은 약 12시간 정도 충분히 금식을 하고 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심상치 않아서 이제 추가로 48시간을 금식을 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시경을 또 봤는데도 웬일이야. 불구하고 비슷하게 봉처럼 꺼낼 수도 뭉쳐있는 음식물이 확인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제대로 씹지 않은 나물들이 위 안에 오래 남아있게 돼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위상 과다의 원인이 되고 심한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계속 있으니까 위산이 계속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소화시키려고. 씹어야겠구나. 예. 직장인들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빨리 먹고 나머지 시간 뭐 차를 마시던지 쉬어야지 맞아.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인데 요거 좀 우리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위염이 만성화되면 일반적인 항생제로 죽질 않아요. 이 암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밥 없이는 살아도 없이는 못 살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1군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점점 무서워져요. 평소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에 좋다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마시고 나니까 싹 내려가는데.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희가 사례자의 경우를 직접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례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의 위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제가 좀 빨리 먹어가지고 우리 남편도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좀 천천히 먹어. 동료랑 같이 먹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그러더라고요. 유난히 또 빨리 끝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천천히 먹는 사람은 좀 마음이 쓰이거든요, 사실. 네. 자, 실제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마시네요. 일단 마시네요. 아니 한국인들은 사실 국의 밥. 네,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어. 최고지 뭐. 반찬을 거의 안 드세요. 반찬을 거의 안 드세요. 아니 반찬은 데코레이션인가? 네, 반찬은 손도 안 드세요, 거의. 와, 3분 11초. 근데 하나도 지금 서두른 표정이 아니시고요. 와, 3분 11초. 근데 하나도 지금 서두른 표정이 아니시고요. 얼른 먹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냥. 이번에는 20대 직장인인데. 위를 적셔 놓네, 물로. 한 번에 두 번 들어가. 한 번에 두 숟갈씩 들어요. 이분 또 국은 별로 안 드시고. 국을 안 먹네. 진짜 빠. 가작선 어머. 다 먹었네. 골고루 먹었는데도. 진짜 빠. 가작선 어머. 다 먹었네. 골고루 먹었는데도. 와! 야 2분 20초. 야 2분 20초. 진짜 대박이다. 조금 걱정되긴 하시죠? 네, 저렇게 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당연히 속이 안 좋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예. 이 두 분 저희가 촬영만 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사례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면 빨리 안 먹잖아. 드시는 모습을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창피해요. 예,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온 최희숙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에서 온 윤은지입니다. 네.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본인이 빨리 먹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보통 그 동료들하고 식당 가면 네. 본인은 먼저 드시고 한참 기다리시겠는데요? 꽤? 네,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저는 좀 천천히 먹는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동료들은 또 그게 아니니까. 네. 솔직히 상대방이 천천히 먹는 걸로 생각될 때가 있죠. 네. 맞아. 다른 사람이 천천히 먹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지. 그죠. 너무 답답하죠. 네. 아, 남이 천천히 먹는 거 보면 답답하다. 네. 근데 또 사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빨리 드시면 제가 막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드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먹다가 보면은 입안에 다 없어지고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식사할까 숨이 예, 차요. 예,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엄마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러잖아. 쉬어봐 빨리. 그러면은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나요? 소화가 안 된다거나? 네, 좀 위장이 좀 뻐근하고요. 그리고 또 속쓰림도 좀 있고요. 예. 그 위장 상태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윤은지 씨는 뭐 20대니까 평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거 느껴본 적은 없으신 거죠? 약간 속쓰림도 있고, 있어요? 약간 구토도 자꾸 하고, 뭐 숨도 자꾸 나요. 손을 자꾸 따게 된다. 그럼 그게 내가 식사를 빨리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좀 돌아볼 만도 한데. 그렇긴 한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실제로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윤은지님부터 검사 결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따는 분? 혀를 밀고 내시경이 구강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시경 하게 되는 거죠. 호두부까지 진입을 해서 삼각형 모양의 성대를 관찰을 하고 피골 연골이라고 하는 구조물 밑으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다 관찰하면서 들어가는 거군요. 네. 항부 식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식도를 따라서 쭉 진입을 하게 되면 중부 식도, 깨끗해 보이는데요. 중부 식도를 거쳐서 하부 식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부 식도가 이제 식도랑 위랑 만난 접합부고 여기서 식도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 안으로 들어와서 공기를 약간 송기해가지고 위를 약간 팽창시킵니다. 내시경이 쭉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 끝부분인 위 전정부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런 모양이죠. 네. 여기 멀리 보이는 검정색 구멍이 유문부로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시경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네. 12장. 12지장 첫 번째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 내시경이 오른쪽으로 더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 12지장 두 번째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끝부분이고 위 내시경을 다시 풀어서 위 바닥 부분을 쭉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깨끗해. 25살인데 저희가 봐도 지금 깨끗한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위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가지고 더 이상 추가 검사 없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네. 하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7시 방향 쪽으로 해서 초기 식도염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초기 식도염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식도염.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은지 씨의 위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미세 변화 정도의 식도염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 다행이다. 이로 인해서 빨리 먹는 식습관으로 위산 역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좋겠다. 다행이다. 아까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벼운 건 아니니까요. 예, 앞으로 좀 신경을 써보시고.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습관으로 만약에 한 30년쯤을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최희숙 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조금 빨리 드시는 편이셨어요? 예, 젊을 때도? 예. 그래요. 예. 성격이 급한가 봐요. 알겠습니다. 결과 또 같이 보실까요? 최희숙 씨 결과입니다. 최희숙 씨의 위 부분입니다. 네. 내시경이 이제 조금 더 그 위체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점막이 까져 있는 미란성 위염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이 조금 더 들어서 위 전정부 쪽으로 관찰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보시면 저기 9시 방향으로 융기된 병변이 전정부에 모였습니다. 9시 방향으로 융기된 병변이 전정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세포가 있는지 나쁜 세포나 암의 전구 물질인 선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까지 아예 한 번에 들어갔네요.
아, 검사 잘 받으셨네요. 정말 잘했다. 최희숙 씨 내시경 결과인데요. 점막 손상과 융비된 곳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과 조직 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재 최희숙 씨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만성 위염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위장병 환자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셨죠?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셨죠? 이 위가 그 선천적으로 좀 안 좋아요. 집에 아버지가 위암이셨거든요. 아, 가족력이 또 있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위염증은 있었는데 저번에 헬리코박터도 또 치료를 위해서 먹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너무 막 위장이 도려내는 거 같이 아프고 막 구역질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에 또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최고 안 좋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네. 나이가 이제 더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예. 맞아요. 네. 이렇게 50대 넘어가고 그러면서 위가 장이나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참 염려가 되는데 네. 저희가 빨리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보기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그 습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직접 저 내시경 검사하는 과정까지 봤어요. 네. 정준호 씨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희 태릉 선촌에 빨리 먹고 쉬는 게 장땡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 빨리 먹는 게 뭐 위염에 위암까지 이게 빨리 먹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네, 5분 더 쉬려다가 50년 먼저 갈 뻔했어요. 빨리 먹는 게 장땡이 아니라 천천히 먹는 게 광땡이. 예, 오늘 뭐 저 경각심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제대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빨리 먹는 식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15분 이상 걸리는 게 적당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장 속에서 또 그 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위산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움직여져도 그걸 다 해결을 못 해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과식하는 것도 문제고 빨리 먹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천천히 먹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속 쓰리다, 속이 아프다, 뭐 더부룩하다, 팽만해졌다, 가스가 나온다, 뭐 트림이 나온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증상들을 없애고 앞으로도 문제 안 생기려면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자, 이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1,8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식사 속도와 위염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인 분들은 식사 시간이 15분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 위염에 걸릴 확률이 무려 1.5배에서 1.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위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먹는 식습관이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인 너무 빨리 먹는다라는 걸 짚어드렸습니다. 소화불량 첫 번째 원인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짚어봤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소화불량의 두 번째 원인은 위염입니다. 위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위염 환자 수는 537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10명 중에 1명이. 위염은 말 그대로 위 점막에 상처가 나 빨갛게 붓고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위에 염증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면 급성 위염으로 분류가 되고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 위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불이 만성. 위염은 보통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낫지만 염증이 반복되면서 위 세포 자체가 변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만성 위염 상태입니다. 위 점막의 상태에 따라서 위 점막 표면에 가벼운 염증이 있는 표재성 위염, 염증에 의해서 위 점막이 표면이 파이게 되는 미란성 위염, 점막이 위축되어 얇아지고 혈관이 투영돼서 보이는 위축성 위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점막 표면이 정상보다 두꺼워지게 되는 비후성 위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너무 신경을 쓰니까 위가 아픈 것 같아요. 수 있어요. 위를 막 의식하면서. 네, 뭔가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아요. 근데 저는 내시경 할 때마다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지금 위궤양을 가지고 계신데 가족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일으키는 이 위염의 원인이 너무 궁금해요.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가족력도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 유발자 3인방을 뽑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유발자는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맞아. 헬리코박터는 좋은 거 아니에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의 모습인데요. 헬리코박터 균의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으로 우리 몸 위장 점막에 서식하면서 상피세포를 손상해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같은 각종 위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세균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국가암정보센터 결과에 따르면 16세 이상 한국인의 약 54.5%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사실 위 안에는 위산이라는 강산이 존재하는데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로 잘 죽질 않아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뭐라고 규정을 했냐 하면 이 헬리코박터 세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위장 속에 있다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염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위암 발생률이 정상보다 한 3 내지 5배, 3배에서 5배 정도 높고 위궤양이 있을 경우에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방법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무섭다. 자, 위염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 한번 볼까요? 네, 위염을 일으키는 두 번째 유발자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여기 또 나트륨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한국인 식단이요. 저희는 그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일부러 더 짜게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필요하죠, 영양 섭취가. 그래서 항상 좀 짜게 먹는 식습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선수 때 얘기고 지금 은퇴했는데. 아니 그걸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짜줘야지 맛있지. 짠맛이 주는 개운함이 있잖아요. 뭘 먹고 났을 때.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에요. 단짠이라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맛있잖아, 그게. 맛있잖아. 요즘엔 소금 그 아이스크림 위에도 막 소금을 뿌려서 초콜릿도 먹고, 그런 거 그쵸? 있어요. 초콜릿도 소금 너무 들어있는 맛있잖아요. 나는 밥 없이는 살아도 국 없이는 못 살아요. 아우국, 황태국, 미역국 이런 국에다가 짭짤해갖고 이거 먹으면 진짜 나는 얼마나 맛있게 뭐든지 좋아요. 국은 내 정말. 이렇게 먹는 얘기 합니다만 이게 다 나트륨 덩어리처럼 지금 덩어리예요.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662명을 대상으로 소변의 나트륨 농도와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변 나트륨 농도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소변 나트륨 농도가 가장 높은 군에서 위축성 위염의 발생 위험도가 2.9배로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나트륨 자체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됐던 헬리코박터 균이 나트륨이 높은 환경에서 더 많이 자라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트륨이 과하게 섭취되면 위염, 나아가서는 위암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짠맛 한번 맛들이면요, 임 교수님 그 입맛 바꾸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 2014년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하루에 3,890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000mg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식단을 좀 더 싱겁게 짜지 않게 먹으려는 그런 노력이 단기간 노력이 아니라 그냥 평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염 유발자, 이제 나트륨이 나왔고요. 세 번째 유발자 만나볼까요? 네, 위염을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카페인. 드디어 나오구나, 카페인. 카페인이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는데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위암의 전 단계인 장상피 화생이요. 무려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 궤양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위 장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커피 드셔서 속이 쓰리신 분 아니면은 평소에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커피 섭취량을 좀 줄이시고요. 한 잔 다 드시지 말고 나눠 드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그냥 즐기시기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데다 넣어서 꼭 이러세요, 정말. 둘이 연습을 많이 했다. 이렇게 먹어달라고 아까 짜더라고. 근데 진짜 저는 국에다 말아먹고 커피도 하루에 3잔씩 먹거든요. 장상피 화생, 뭐 위축성 위염 이런 건 처음 들어봐서 일반 위염이랑은 어떻게 다른지가 너무 궁금한데 예. 알려주세요, 원장님. 이름이 틀리지.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위 사진인데요. 보기에도 매끄럽고 깨끗하죠. 네. 자, 위축성 위염 사진입니다. 보시면 위 내벽을 싸고 있는 점막층들이 위축돼가지고 구겨지고 쭈글쭈글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축성 위염은 위장 표면의 점막이 만성 염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얇아지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염이 만성화되면 위 점막에서 소화액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위장 점막에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장 점막과 유사한 세포를 가진 회백색 상피가 위 점막 세포를 대체하는 장상피 화생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우, 저런 거구나. 이렇게 되면 소화액을 분비하는 셈이 없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위벽 색깔도 붉은색이 아닌 회백색으로 바뀌고 작은 자잘자잘한 돌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변화된 장상피 화생은 다시 정상 점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원인부터 이 증상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는 까닭은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걸리는 위염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바로 위염이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암은 단순 위염인 표재성 위염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과 같이 만성 위염의 범주를 거쳐 이형성증, 조기암 단계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위염에서 위암이 되기까지 보통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40대 이후는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20대에서 30대는 정상 위에서 바로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섭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 위암 발생하는 확률은 정상적인 사람의 약 3배에서 6배 정도가 되고요. 장상피 같이 변한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3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사실 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걸 이형성증이라고 하고 그게 지나면 위암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의 증상들은 위염 증상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소화불량 증세부터 가벼운 증상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늘 진짜 놀라운 게요. 한국 사람은 저만 해도 위험이 조금 있으시게 하면 다 있어 그거는. 나이 들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간과한 것들이 위암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요. 이거 오늘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위장병의 대표 증상이 이제 소화불량이어서 저희가 소화불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조진우 씨 어떠셨어요? 이게 아는 만큼 이제 건강해진다고 예전에 그냥 흘려버렸던 것도 이제는 빨리빨리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밥 먹을 때요. 보통 식당 가면 물을 한 2통을 제가 혼자 먹거든요. 근데 물을 그렇게 밥 먹을 때 많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 어떻습니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다량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고 위 용적을 나중에 크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란 거는 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물을 드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문제고 식사 도중에 물을 조금 먹는 거는 뭐 한두 잔 먹는 것은 그렇게 소화에 큰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세 통이면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인데 좀 많아요. 이게 좀 두세 통이면 난 샤워물이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뭐요? 남편이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을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건지 위에. 이용규 선수가 네. 야 이름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네. 얼굴이 아니잖아요. 아이 가만하지 말지 그냥. 운동선수들은 사실 단백질 보충한다는 뭐 맞아. 그런 거로도 자주 먹어서. 고기 양이 상당히 많죠.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탄 고기는 위암의 발병률을 올린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드시면서 섭취하게 되는 과도한 지방 성분 역시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공육은 가능한 피하고 기름이 적은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구워서 드시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태릉선수촌에서 시합 나가면 아침에 이제 체중을 재고 곰탕에 소금 이만큼 넣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각성해야 돼 이래서 또 커피 원샷하고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었죠. 말씀만 들어도 힘이 든데 또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도 또 저희가 아니까. 맞아. 아무튼 새삼스럽게 우리 국가대표 전현직 국가대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다 고쳐야 할 습관이라는 거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사실은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 뭐 통증이 있다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곤 하거든요. 네. 이 신호 놓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증상으로 여기다가 결국 위암과 같이 무서운 질병으로 악화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적절한 건강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 고질병, 위장병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한진 박사님 그리고 임경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위장병에 좋은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실지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소화불량과 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위를 튼튼하게 지켜줄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기대돼요. 먹는 걸로 지켜준다니까.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몸에 오한이 있었는데 싹 사라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한진 박사님. 네, 오늘 준비한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U입니다. 비타민 U입니다. 비타민 아니 그동안 몸신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어봤지만 비타민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U? 유가 뭐?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비타민 A, 얼굴 비타민 B, 뭐 비타민 C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비타민 U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비타민 U는 비타민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하는 역할이 수용성 비타민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라고 붙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의 경우에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촉진합니다. 위벽을 잘 보호해줘요. 그리고 물에도 잘 녹고 특히 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나 십시장, 궤양실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궤양의 영어 글자가 얼서예요. U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비타민 U라는 애칭이 붙어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U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어떤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바로 이야. 바로 위 건강 튼튼하게 비타민 U가 풍부한 이것의 정체는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바로 이겁니다. 아주 익숙한 거죠? 그 몸에 좋다는 게 3종 세트로 나왔어요. 양배추가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케일잎이 있네요. 맞습니다. 아, 여기에 비타민 U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양배추가 위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U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가넷 체니 박사가 이 위궤양이 생긴 동물한테 이 양배추즙을 한 방울 투여했더니 이 위궤양이 해결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65명의 위궤양 환자한테 양배추즙을 먹게 한 결과 62명한테서 위궤양 치료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비타민 U의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치료율이 95%가 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양배추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브로콜리랑 케일이 위에 좋다는 건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 양배추 하면 뭐 정말 위에 좋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양배추만큼이나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타민 U뿐만 아니라 설프라판이라는 항산화 영양성분 들어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설프라판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위염을 유발시키는 헬리코박터균, 이 헬리코박터균을 사멸시키는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위궤양이라든지 위암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케일을 통해서도 이 비타민 U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케일에도 역시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현대인들한테 좋습니다. 또 이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뿐만이 아니라 장 기능까지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으니까 한꺼번에 다 때려서 믹서기에 갈아서 저기 다 때려 넣어서 예, 진정하시고 어머님. 다 넣어서 정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드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비타민 U의 경우에는 삶거나 데치는 등 열을 가하게 되면요. 이게 좀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거나 찌는 방법보다는 착즙을 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걸 즙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갑니다. 맛이. 그래서 저희가 매운 맛이 나서. 여러분이 못 먹어본 그 상상 속의 맛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와 케일과 브로콜리로 만든 녹즙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위장 튼튼 녹즙입니다. 야. 자, 이 세 가지 채소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요즘 제철인 딸기를 좋네요. 좋네요. 이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발암 물질의 생성을 좀 억제해주고요. 또 위에 보호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위산으로 인해서 위가 손상되는 것을 조금 더 막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름도 참 좋아요. 위장 튼튼 녹즙. 기분 같이 좋은 맛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조준호 씨? 원래 야채 하면 맛없는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일단 기분 좋잖아요. 네. 진짜 이렇게 풀으니까. 네. 국내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각각 먹었을 때랑 같이 섞어서 먹었을 경우에 위암 세포 성장 억제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효과인데요. 그 케일만 먹었을 경우에는 약 21%의 위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배추만 먹었을 경우는 42%의 효과가 있었고, 근데 둘 다 섞어서 먹었을 경우에는 무려 65%의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케일의 항원 성분, 그다음에 양배추 항원 성분이 같이 만나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죠.
박사님 아직 서 있네요.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타민 U만큼이나 위 건강에 좋은 또 하나의 성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베타카로틴. 당근에 많은 거 아니죠? 당근에. 네. 자, 그러면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식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오늘 뭘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안에. 준비하셨습니다. 네. 바로 베타캐로틴이 다량 들어있는 건강한 위장 만들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이것의 정체는? 자, 그러면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식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오늘 뭘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안에. 준비하셨습니다. 네. 바로 베타캐로틴이 다량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이 다량 들어있는 식품의 정체는 자, 뭘까요? 예. 커피 찌개기 같은데. 차가버섯입니다. 네, 차가버섯입니다. 이거 저 러시아에 시합 갔는데 그 러시아 친구가 러시아 유명하다면서 바리바리 싸주더라고요. 와. 그 친구가 저한테 간에 좋다고 해가지고 간. 거짓말을 했네요, 그 친구가. 아니, 간에도 좋습니다. 간 좋아요? 예. 자, 이 베타캐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되는 성분인데요. 위를 포함해서 우리 몸 기관 모든 기관의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위염으로 인해서 위 내부의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때 베타캐로틴이라는 성분이 상처 부위를 회복시키고 위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차가버섯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지만요. 베타캐로틴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차가버섯에는 위장에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SOD라고 하는 효소 성분 때문이에요. 이 SOD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잡는 능력이 뛰어나서 비타민 C에 비해서 약 3,500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벽이 산화적으로 손상받는 것을 예방해주고요.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워서. 위에도 좋구나.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선물 받은 거 이제 다 먹고 또 더 찾으려고 해보니까 한국에 잘 없더라고요. 이게 모든 나라에서 잘하는 건가요? 아, 궁금하죠? 네. 차가운 나라에서 나오겠죠. 나라에서요? 참 정말 머리 좋으세요. 차가운 나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럼요.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자작나무 숲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게 버섯이라고요? 맞습니다. 오. 이 차가버섯은요,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지역의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다른 버섯과 다르게 살아있는 나무에 기생하면서 좋은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데요. 이 차가버섯을 만져보면 석탄과 같이 아주 딱딱합니다. 이게 바로 차가버섯이에요. 크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작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네, 이 좋은 차가버섯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크로모겐 콤플렉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는 뭐냐면요. 이 차가버섯에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 특히 흑갈색의 색소로 형성하는 물질로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핵심적인 유효 성분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모겐 콤플렉스의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데요. 실제 그렇게 많이 높아지려면 많이 농축을 하거나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10% 이상일 때 이 차가버섯의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 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좋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맛은 안 보나요? 아, 맛. 아유,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네. 준비하셨을 겁니다, 두 분. 유하나 씨가 먹는 거에 유독 그 관심이 많네요. 이 차가버섯 분말을 이용해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가버섯 차 준비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세요. 차가워서 일단 차가 와. 색깔은 정말 무슨 예, 커피인데요? 예, 빛깔은? 그렇죠. 이건 네. 맛있네. 아메리카노 같죠? 차가버섯이라 해서 찰 줄 알았더니 버섯향은 안 나요. 거의 미지근하죠. 예, 그러게요. 미지근하네요. 예, 그냥 밍밍한 맛. 기분 좋게 예. 먹겠는데요. 임 이거는. 교수님 이거 뜨겁게 먹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아주 뜨겁진 않죠. 아우 네. 미지근해. 땅이 미지근한데. 왜냐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크로모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열에 약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의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좀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차처럼. 차의 경우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향이 나는 솔직히 좀 셀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연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다른 음식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식이 형님은 부족하실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 말고도 또 드실 수 있는 역시 좋은 분이야. 이번에는 또 붉은색 채소들이 함께 있네요. 맞아요. 네. 이 당근, 토마토 굉장히 반가운 음식이죠. 그리고 차가버섯, 분말을 넣은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위짱 주스입니다. 위짱 주스입니다. 윗장 주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당근 그리고 네. 토마토에 베타캐로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많이 아시잖아요. 아, 좋다. 게다가 이 토마토의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따라서 항산화 능력을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위짱 주스 한 잔이면은 활성산소에 의한 위장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위벽을 잘 보호해주는 거죠. 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 2분이나 3분이 드실 양을 만들 텐데요. 일단은 당근 한 반 개 정도, 그리고 토마토 1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중요한 거 이 차가버섯 분말이 있어야 되는데 한 0.5g 정도,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한 150cc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어때요? 그냥 토마토 주스 네, 먹는 토마토 거 주스 먹는 것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차가버섯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네. 이 차가버섯 성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다당류인데요. 버섯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생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베타글루칸은 사람의 정상세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데요. 따라서 위나 장에 용종이 있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염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조금씩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이 베타글루칸 성분은 구조에 따라서 베타13글루칸, 또 베타14글루칸, 베타16글루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베타13글루칸이 가장 강력한 면역력 증강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가버섯에는 베타13글루칸이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차가버섯의 경우에는 10g당 이 베타글루칸 함량이 약 56.68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차가버섯은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도 좋은데요. 차가버섯에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도 개선되고 주름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있어요? 차가버섯? 네, 일단 이것은 버섯이기 때문에 버섯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실제 많이 드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라든지 복통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1g, 티스푼을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꾸준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한국인의 고질병, 위장병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네요. 마무리 말씀 주세요. 네. 우리 국민 모두 좋은 식이 습관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로 위장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사실 위 빼고 다 튼튼한데 오늘 덕분에 완전한 몸신 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위까지 정복을 네. 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혼낸 사람은 없는데 마치 혼이 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제 몸을 사랑해주고 관심을 좀 가져주고 몸신도 잘 챙겨보고 제 몸도 잘 챙기고 그러겠습니다. 예, 아 젊은 엄마 파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봄맞이 특집 건강과 복 기운 잡는 풍수건강법. 풍수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살면 더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질까? 우리 집 완전 난인데 싹 다 치워야 되겠네. 너무 과하게 많아요. 마주보는 것만큼 흉한 건 없어요. 조영구 씨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안 오나 봐요. 아, 이사 가야 되나요? 집에서 풍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림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요. 재물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붙이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걸리는 자리도 그게 뭐 중요한가요?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까? 몇 개를 그려야 됩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남편들은 이래서 내가 되는 일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남편 앞에다 관엽신문 하나 딱